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부동산 이중매매 106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먼저 보실 거, 우리 뭐 부처계약, 도박계약 이런 건 다 아는 거고요. 공무원에게 청탁대가로 돈 지급, 뇌물이니까 보험금부정 취득,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맞죠? 허위 진술 대가, 위증해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증언을 해줄 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어. 그럼 안 되죠.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이런 것들은 반사회질성으로서 무효다 이렇게 말한다. 민사사건은 아니에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그렇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강강세 무비가 되죠. 예, 강강세 무비는 반사회질성이가 아니야. 과거에 강강세 무비, 강강세비 그랬다. 강강세 무비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반사회질성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이중매매 보시는데 부동산 이중매매도 정말 많이 나오죠. 이거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일 사이에 매매 계약이 먼저 있었는데 돈을 더 주겠다는 병이 있으니까 갑이 병한테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줘 버린 것이에요. 이랬을 때 이 매매가 효력이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런데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자유 경쟁의 원칙상 되죠. 그래서 유효다. 그런데 무효가 될 때가 있죠. 언제 그러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여기서 적극 가담했을 때 이때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무효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을이 어떻게 등기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예요. 병한테 등기가 있는 건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근데 을이 등기청권을 갖는데 이 등기청권이 채청이잖아요. 채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갑이 이렇게 팔아치우는데 채권자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사행위가 돼서 취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을이 가지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금전 채권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해서 이 이중매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에서 안 돼. 근데 통정허위 표시가면 되죠. 통정허위 표시가면 된다라는 것이다. 이거 두 개 꼭 기억해 주십니다. 이중매매에서 안 되고 통정허위 표시해도 되고. 나가서 갑이 병한테 배명으로 팔아버리는 건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것을 병이 적극 가담했잖아요. 그것도 하면 안 되죠. 불법행위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병이 정한테 또 팔아버려요. 그런데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죠. 우리 상대적 무효인 것은 비통착사강 해명 이렇게 기억해 두시라고요. 상대적은 비통착사강, 제3자가 보호되는 건 비통착사강 해명에서만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정은 선의일지라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정답으로 많이 나왔죠. 왜? 병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 넘겨줄 수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무효를 제3자 정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받으시고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원래 다 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봐보면 일단 한번 봐볼까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첫 계약이 무효인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로 올라가면 문제가 없잖아요. 세종대왕 얘기했죠. 아니면 대감마님 얘기했잖아요. 대감마님이 첩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우리 취소권에서 공부할 건데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취소는 취소권자가 정해져 있죠. 취소권자에 한하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하죠. 봐보시면 이게 첩계약이 조선시대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현재 문제인 거지. 변천한 가치관념이다. 4번만이 나와요. 보험금 부정취득 그러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예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봐보세요.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그러면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근데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라고 해야지 되죠. 5번 정답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문제라기보다 이 문제하고 대리 문제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표준으로 판단한다고요? 대리인 표준.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무효인 거죠. 본인을 표준으로 할 때가 예외대로 있는데 지시 궁박일 때 그렇다 그랬죠. 본인이 알고 지시했을 때와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이런 얘기도 했죠. 대리인이 사고를 쳤는데 본인이 내가 안 시켰어. 난 몰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5번 정답이다. 자, 2번 가시면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랬는데요. 무효인 법률행위.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봐보세요. 앞 시간에 봤는데 무허가로 중간에서 직접 전매를 한 것은 단속규정 위반이다 그랬죠. 단속규정 위반이 돼서 걸리면 제재를 받긴 하지만 유효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수수료 약정을 하면 무효지만 우연히 일회성으로 한 것은 유효죠. 유효. 그 다음에 이게 성공보수 약정 무효가 될 건데 민사사건에서는 유효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거죠. 유효다. 그 다음에 4번 봐보세요.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니잖아. 일단 계약은 유효인 거지. 네. 그래서 이것도 유효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알고 이용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실수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실수로. 그러니까 이건 사기도 아니고 그냥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아니다. 5번이 많이 본 거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요거는 뉴스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3번.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봐보세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에 기초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손해 제3자는 제2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손해 제3자라도 이 유효 주장할 수 없죠. 절대적 무효라니까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는 아니죠. 적극 가담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3번.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먼저 제2매수인 등기를 했어. 제2매수인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물론 그랬을 리는 없죠. 제1매수인한테 등기를 남겨줬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유효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제1매수인은 최 씨예요. 최 씨는 직접 안 되죠. 어떻게 된다? 최대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최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되죠. 그리고 이중매매 범위가 매매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거 알 필요 없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뿐만 아니라 뭐 근저당권 설정 계약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적극 가담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죠. 이중매매 범위가 5번 됐고요. 이제 우리 시험용으로는 이미 1번의 정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정답 바로 찍으면 된다. 자, 4번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반사회 질서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요게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응용 문제인데. 근데 우리 금방 보이네요. 강강세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죠. 통상적 수준을 넘는 요거는 반사회적 행위네요. 네. 증언 대가로.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강세 무비다. 강강세 무비. 자, 5번 보시면 법률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틀렸네요. 강강세 무비 보시면 되죠. 2번 본 것이고요. 3번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박 관련해서 다 무효예요. 그다음에 5번도 다 본 거죠. 반복되고 있네요. 보시면 되죠. 자, 6번. 6번은 길게 써놨는데 이중매매 문제예요. 보세요. 갑은 을에게 갑소의 엑소지를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병은 갑에게 위 토지를 팔라고 유인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죠.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어. 그러면 이 이중매매가 지금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X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병하고 X에 대한 이중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넘겨줬어.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봐보시면 을이 병한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이 등기청구권은 전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 이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억번 빼버려야 되고 그다음에 니은번이 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니은번. 그럼 디귿 리을 또는 리을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이게 답이 되겠네. 그런데 봐보세요.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요건 인정되겠죠. 왜냐하면 갑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했어. 불법행위잖아요.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안 들어가면 틀렸네. 디귿이 안 들어가면 틀렸어. 2번 아니면 5번이겠어요. 리을번 보시면 갑을 대비하여 행사하는 병에 대한 소유권 이득이 말소 청구권. 그래서 이게 무효일 때 채 씨는 어떻게 된다고요? 채대비 그래야지 되죠. 채대비. 그래서 디귿번, 리을번이 맞고요. 그런데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은 이게 뭐예요? 을이 갖는 권리가 금전 채권이 아니죠. 금전 채권이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에서 안 돼. 그게 어디에서 된다고요? 통정의 표시에서 된다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네. 좀 간단하게 좀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진도를 많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쭉 가시면 절대 붙는데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slow and steady. 천천히 하시되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wins the race. 우리가 레이스에서 이길 수가 있어. 합격한다. 절대 붙는다. 네, 수고했습니다.